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처음으로 해군 2함대에서 거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도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장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충성! 기념사 끝! 특히 팀장인 정원식 원사는 군생활 30년 경력과 3,000여 회의 전술 강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전술 공공 강화 분야 최고의 베테랑 요원입니다. 오늘 행사 특별히 여군 무술을 본 대통령과 영부인입니다. 특정대원이 남자 대원을 제압하는 장면까지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의 경우에는 비원비가 풍계리, 그러니까 북한의 심장부 깊숙이 들어갔다 빠진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자 문정인 특보의 발언까지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안보에 관한 저 자리에 있어야 될 홍준표 대표는 안보 외길을 걷기 때문이신지 오늘 이 자리 불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는 저 자리에 안 가고 독자 행보를 했는데 아마 탈북자 청소년들 만난 거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게 뭐 안보가 덜 중요해서 저 자리에 안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군 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네. 저도 이게 처음일까 해서 과거를 보니까 정말 해군은 처음입니다. 뭐 과거에도 보면 계룡대나 뭐 잠실체육관에서도 했는데 어쨌든 이 해군 기지에서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주목할 만하고 네. 또 10월 1일 날이 아니라 9월 말에 한 것도 제가 알기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앞당겼죠. 예, 10월 1일 날이 어쨌든 연휴에 끼어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 9월 달 말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가 뭡니까?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무기들을 갖다 동원해서 저렇게 세게 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김정은 핵실험에 대한 어떤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저 김정숙 여사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네.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의 좀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늘도 뭐 어제도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지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정인 특보나 국방부 장관 또는 뭐 외교부 장관 간의 혼란은 대통령이 이미 어제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발 저는 안보만큼은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저 정도로 확실하게 대통령이 정리한 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네. 이제 안보를 가지고 참모들이 더 이상 혼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 단장한 상춘재 여야 대표를 초청을 했고요. 대비 보고서까지 공유를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오늘 행보를 보면은 유일하게 이 삭막한 전국의 범퍼 역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흰 옷이죠. 네. 흰 옷에 이제 검은 선글라스도 끼고 또 황금색 브로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어제 그 영수회담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안보가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나 어쨌든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을 대통령이 회복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전반의 것이 이제 여사님이 오늘 복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네. 팔찌도 하셨거든요. 저 금빛 장신구가 뜻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무슨 뜻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 선글라스를 하신 거는 어쨌든 뭐 공중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을 이 자외선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네. 예, 당연히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조금 좀 튀는 모습 같은 그런 브로치와 네. 팔찌를 하신 거는 이 전국 상황 전체에 있어서 대통령의 약간의 자신감이나 편안함을 아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행사 직후에 오찬 장면을 보셨습니다. 안보는 함께 갑시다. 마치 여야 대표에게 이야기하듯이요. 어제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하 벙커까지 다 안내를 썼었는데요. 10월 무력 충돌설이 아닐까라는 아주 비공개, 대외비로 거론되는 보고서까지 야당 대표와 공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어제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주 대표님 파트너가 바뀌셨는데 장하성 실장님이신데.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이런 순간이 제일 어색하죠. 충분히 이야기 나눠서 국민들이 알선해드리는 안철수 대표와 넥타이를 같은 색으로 맞췄습니다. 마음은 다른 색이었나요? 뭔가 열심히 설명하려는 문 대통령으로 보였고 왠지 서먹한 웃기가 참 어려운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저는 뭔가 적극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다, 의사의 표현이었다. 네. 그러니까 넥타이 부분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4당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 대표들도 왔는데 네. 굳이 초록색 넥타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의식했다. 그러니까 다른 당 대표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국민의당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식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사인을 보냈다는 어떤 측면.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대비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얘기죠. 그건 그만큼 야당 대표들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비밀들도 공유하면서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안보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벙커버스터 물론 네. 홍준표 대표가 벙커버스터 쇼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벙커버스터를 공개를 하면서 단지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의 자리에 앉아서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걸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네. 이 세 가지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현 정부의 어떤 안보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공유할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재미있어요. 보면. 네. 아니 광 대표 쪽 그렇죠. 근육이 좀 덜 아주 풀리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생각이 많으신 걸까요? 말씀을 이렇게 공유하는 듯 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느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바로 그 점. 넥타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매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한참 좀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소통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대답을 네. 한 것. 그러니까 뜸은 들이지만 소통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 좀 이중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는 어제 좀 잘 된 것 같던데 나와서는 안보 부문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오늘 당연히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모습을 보면요. 네. 문 대통령은 좀 다가가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색깔도 맞추었지만 안철수 대표님은 왠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같지만 생각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뭐 안보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고 다 나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신다고 보지만 지나친 그 걱정도 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어제 벙커를 보여주셨느냐.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저 벙커에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 저렇게 많이 부릅니까? 야당 대표 부르는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보여주신 거는 저기 가면은 현 시간 북한의 그 동향이 실시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비행장에서 뭐 공군기가 뜨고 내리고 어디에서 몇 대가 있는지까지도 다 하나. 그만큼 북한의 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당 대표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네. 안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공유가 된 건데 또 저것을 뭐 벙커 관람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지나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여당이 아직도 일장 춘몽을 꾸는 느낌이다 하면서 안보 라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보 마이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외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간 벙커 구경쇼, 안보 관광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말이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조만간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네. 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식 안보를 갖다 펴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 행사는 안 가셨죠?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만날 필요는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거는 아까 쇼라고 그랬는데 정치는 저는 반은 쇼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추석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야당 대표들보다도 홍준표 대표를 갖다가 만약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만난다면
국민들은 좀 안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아까 박지원 의원은 비슷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따로라도 한 번 더 만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보는 이유가 지금 이게 무슨 형식이나 이런 무슨 예법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국민들을 의식한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저는 어제 좀 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기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와야 되고 네. 저는 정의용 실장이 뭐 굉장히 고급 정보를 낸 것 같지는 않지만 비공개로 또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빨리 소주라도 한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가 소식을 이 세 분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충성! 기념사 끝! 상황의 경우에는 비원비가 풍계리, 그러니까 북한의 심장부 깊숙이 들어갔다 빠진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자 문정인 특보의 발언까지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안보에 관한 저 자리에 있어야 될 홍준표 대표는 안보 외길을 걷기 때문이신지 오늘 이 자리 불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는 저 자리에 안 가고 독자 행보를 했는데 아마 탈북자 청소년들 만난 거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게 뭐 안보가 덜 중요해서 저 자리에 안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군 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네. 저도 이게 처음일까 해서 과거를 보니까 정말 해군은 처음입니다. 뭐 과거에도 보면 계룡대나 뭐 잠실체육관에서도 했는데 어쨌든 이 해군 기지에서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주목할 만하고 네. 또 10월 1일 날이 아니라 9월 말에 한 것도 제가 알기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앞당. 예. 특히 팀장인 정원식 원사는 군생활 30년 경력과 3,000여 회의 전술 강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전술 공공 강화 분야 최고의 베테랑 요원입니다. 오늘 행사 특별히 여군 무술을 본 대통령과 영부인입니다. 특정대원이 남자 대원을 제압하는 장면까지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처음으로 해군 2함대에서 거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도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